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будет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на совести правящ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режима. میدونم اونجا خیلی جاش خوبه ولی من دلتنگش. No, mistakes are made. The war is nasty, but I know it's under investigation. 두 개의 전쟁은 닮은 점이 있다. 라오 전쟁과 이란 전쟁의 공통성이 뭘까요? 그러니까 강대국. 더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친 거라는 거죠. 2차 대전 후에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 온 거, 또는 국제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주권 존중과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거든요. 이 국제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요. I believe in good in people, and that situation still can change. That West and that West Europe and America would help these people. 미국은 이 눈물을 닦아줬을까? 바이든은 그런 이제 러시아를 침략국이라고 비판을 했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러시아 편에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너무 큰 변화인데 트럼프,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막 모욕조 갖고 쫓아내고. You're not in a good position.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cards.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this entire meeting? No, in this entire meeting, have you said offer some words of apprecia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resident who's trying to save your country? 근데 전범인 푸틴에 대해서는 알래스카에서 정말 레드카펫을 깔아줬잖아요.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Next time in Moscow. Oh, that's an interesting on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트럼프의 논리는 왜 그러는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심플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중에 누가 더 세?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이익에는 약자보다는 강자가, 패자보다는 승자가 더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국제 질서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경제력으로 군사를 키웠던 미국이 국제법이다, 무슨 뭐 인권이다, 정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줬는데 이 명분이라고 할까? 그 권위 이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제 질서의 지금 그 기본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힘이 규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알던 세계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이런 큰 변화가 발생을 했고요. 트럼프 이전엔 국제사회가 어떻게 달랐다는 걸까? 그래도 최소한 그러니까 국제사회 평판을 신경을 쓰고 여론을 눈치를 살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칠 때 유엔 안보리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미국은 이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서 영국, 스페인 등과 함께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안 표결을
부시 대통령은 안보리에 2차 결의안 표결을 요청하고 마지막 외교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허락 못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라크 침공 명분도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야 된다. 최소한의 명분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에 이르러서는 같이 명분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정말 핀셋으로 찝어갖고 로켓 배송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필요했어.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우아한 위선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예전에 강대국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으로 걸고 있던 그 가면을 거리낌 없이 벗어버리고 국익, 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전면에 내거는 그러니까 정말 야만의 시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노골적인 야만의 시대가 왔다. 원래 곳간에서 임신나는 거거든요. 그 곳간이 더 이상 풍요롭지 않은 거죠.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 하는 게 국방비로 1,000조 원을 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추월한 거는 이미 2024년부터예요. 그게 더 커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 4월 초에요. 갤럽에서 130개국, 세계 13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믿을만한가 그 리더십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2025년에 중국에 대한 신뢰가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이후는 달라질 수 있을까? 트럼프 때 무너진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권위, 국제정치적인 권위는 이미 사라진 뒤 내지는 거의 몰락한 뒤이기 때문에 미국이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려왔던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누려왔던 그 국제정치적 권위라고 할까 리더십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중국 천하가 되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미국 유일 패권 단극에서 이제는 복수의 강대국이 있는 다극으로 이제 간다는 얘긴데요. 미국은 여전히 앞으로도 강대국일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방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 없으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는 미국만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off.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And countries that were ripping us off, including allies. I refuse to mention South Korea. I will not mention names.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도구로 표현한 발언도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What they see is there's Korea, the dagger in the heart of Asia.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 주재국에 대한 소위 모독이야. 자기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를 단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그 신뢰되는 얘기다.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우리 주한미군은 대중국 압박 견제용이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거래잖아요. 우리도 미국을 막 비판할 것도 없고 적대시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냥 거래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서 미국하고 관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소위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관계도 발전시켜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틈새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뭐 반도체고 뭐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도 많은 나라들하고 1대1의 관계를 해나가야지 미국 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 외교는 장사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니까 안 팔아. 그런 장사가 있어요? 외교는 장사예요, 바로. 항상 그런 얘기 나오면 미국을 적으로 돌리자는 거냐? 그럼 중국 편에 붙자는 거냐?
막 이러고 혹시 사상이 의심스러워? 더 이상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는 이 너무나 급변한 세계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달라진 국제 질서, 전쟁의 파장은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에도 강력한 힘을 지닌 채 도달했다. 러시아가 아예 따따르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옐라부가라고 하는 대형 드론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에 이제 5,500개씩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12,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이제 그 드론 공장을 위해서 채용이 됐다. 이제 이런 보고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북한 노동자만 가겠어요? 당연히 엔지니어도 가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그 만드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오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너무 위험한 것이고요. 핵을 가진 북한에겐 혈맹 중국이 있고 이제 러시아라는 뒷배까지 생겼다. 당장 러우 전쟁 때 북한이 거기 참전을 했잖아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긴밀해졌다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발등의 불이죠. 강 건너 불이 아닌 거죠.